CEO 리포트 11월 2주차.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을 소장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2020년 하반기 보증연계 투자 대상 기업을 공모 중입니다. 11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 중이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 CEO께서는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0년 12월 창업기업 확인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자, 과거와 다르게 이제 창업기업의 범위가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21년부터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창업기업 확인이나 발급, 이 확인서를 발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해진다는 점 꼭 체크하시고요. 자, 오늘의 세 번째 뉴스입니다.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난 10월 29일 날 이제 기재부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 내용이 시행령 개정 방향에 어느 정도 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안에 대해서 한번 저와 함께 심층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술보증기금 2020년 하반기 보증경계 투자 대상 기업 3차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4년 이내 IPO 가능성이 높은 법인이라면 이제 설립되고 5년 이내, 근데 대신에 R&D 및 신녹색 성장산업 영위기업은 7년 이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보험에서 보증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사업평가 등급 최근 1년 동안 BB 등급을, WB 등급을 받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에 해당되는 기업이고, 그 외 특별한 결격사항이 없는 기업의 경우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증연계 투자라고 하는 건요, 기술보증보험에서 보증을 끊어주는 게 아니라 기업 보증을, 이제 기술 등에서 기업 보증을 하고 이 기업의 주식이나 전환사채나 아니면 신주식권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한도는 개별 기업당 30억 원까지 되고요. 기본 보증금액 2배 이내로 가능합니다. 개별 기업 통합 한도는 보증하고 투자 합쳐서 총 100억 원까지 됩니다. 자,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어디서 신청하시면 되냐? 전국기술보증기금 관할 지점에서 대면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후 접수가 진행되오니 특히 부채가 어느 정도 되시거나 아니면 자금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꼭 해당되시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창업 기업 제품에 대해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이제는 확인서 발급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 확인서 및 확인서 발급이 올해 12월부터 가능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유관 관련한 우리 기업들은 꼭 확인서를 받아두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자,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원래 입법 취지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간의 이 과세 형평성 때문인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죠. 중소기업 측에서는 이거는 진짜 법인격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간, 그리고 개인격과 법인격의 차이를 무시하고 간 정말 중소기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안이다. 근데 정부에서는 아니다.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좀 덜 내게 되고 우리가 원래 목표로 하는 거는 전체 중소기업의 3%에서 5% 정도다 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부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약 중소기업의 한 60% 정도가 여기 해당되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대표님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대주주와 특수관계자, 가족이죠. 포함 지분이 80% 초과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100% 가족기업이면 해당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 또는 인허가해 등의 이유로 법인 설립이 필수인 업종인가요? 뭐 건설이나 아니면 광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이자, 배당 또는 부동산으로 인한 수입 비중이 50% 초과인가요? 자, 이거는 요번에 개정안에 나왔던 내용인데 적극적 법인과 소극적 법인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소극적 법인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투자, 이자, 배당 또는 부동산, 그러니까 그 영업과 상관없는 소득,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 같은 개념, 이런 개념이 5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적극적 기업으로 분류가 돼서 이런 기업에서는 최근 2년 직전 2년 동안 이 투자 금액, 그 다음에 그 대출을 상환한 금액, 그 다음에 고용에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R&D 비용들을 유보소득에서 제외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적정 유보소득은
당기순이익의 50%, 자본금의 10%이 두 가지 금액이 큰 건데 이 초과유보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게 투자, 상환, 고용, R&D 등을 제외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제외받는다고 한다면 웬만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사실은 초과유보소득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시행령이 확정돼 봐야 되는 얘기들이고요. 아마 기재부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이야기한 걸 보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어떤 기업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냐면요. 인건비 지출액이 작거나 그리고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처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정비가 들어가는데 이 플랫폼 때문에 매출이 증가한다 해서 고정비가 연동해서 증가하지 않는 이런 기업, 그리고 마진이 크겠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벤처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면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면요. 이익이 너무 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의 배당 소득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초과 유보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주주의 지분율을 곱하게 되면 바로 소득세를 부담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시행령이 확정이 되면 아마 내년 1월 10일 이후부터 우리 기업이 이 법령에 얼마나 적용되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크하신 다음에 이 앞으로 계획, 예를 들어서 3월 주총에서 대표자의 급여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연말까지 주식을 좀 증여라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주식을 가족끼리 분산하든지 이런 방법 등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개별 기업마다 적용되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외되는 업종을 제외하고 아마 제외되는 업종 중에서 가장 좀 유력한 건 건설, 광물, 그러니까 인허가에 관련된 업들과 벤처기업들은 제외가 될 텐데 그 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유보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들이 어떤 게 될 수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는 개인 유사법인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여부들을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고 점검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컨설턴트 분에게 신청을 하시면 내년 1월 10일부터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 준비한 개인 유사법인 진단 여부 이 점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효분들께서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유사법인의 이제 통과 여부 그리고 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런 유보소득에서 제외되는 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년에는 주식을 이동을 하든가 아니면 급여를 올리시든가 하는 이런 적극적 정책을 이제 준비하실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는 언제나 대한민국 중소기업 CEO님들을 응원합니다. 개인유사법인 같은 법들이 적용되더라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이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자녀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부를 이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저희가 세팅해 드리니 꼭 저희 웰스기업연구소 CEO 리포트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드리는 PDF 자료도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